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그건 기본이고요. 예. 조한범 TV 조한범 TV.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대동강 TV였는데 이름 바꾸셔서. 원래 대동강 TV가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 TV였는데 이걸 대동강 TV로 했다가 조한범 TV로 바꿨고요. 화요일 6시에서 7시까지 라이브를 합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라이브가 아니고 라이브. 네,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한범 박사님은 조한범 TV와 Y스트림만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박제. 허위사실 그 유포가 제가 이렇게 징역형도 있어요. 네, 박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Y스트림만 나오시라고 하면은 이제 박제. 오늘이 저희가 9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러시아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줄기차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 측에서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에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격추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근데 폴란드는 나토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럼 러시아가 이거 좀 선을 세게 넘은 거 아닌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 이게 좀 러시아가 있어요. 예. 유럽이 있죠. 네. 요 사이 러시아도 유럽이라고 할 수는 있죠. 러시아가 있고 서유럽이 있어요. 네. 요걸 잇는 고속도로 다리가 우크라이나에 연결해요. 그 사이에. 예.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끝에 바로 붙어 있는 게 폴란드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어떻게 되죠? 폴란드까지 죽어요. 접경이 되고.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목숨 걸고 국방비 4% 내기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사가고. 그 다음에 열받는 게 독일이에요. 그 다음은 폴란드랑 독일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폴란드가 뚫리고 폴란드가 뚫리면 독일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적극적이. 특히 이제 국방 분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왼수지간이고 또 폴란드하고 독일은 또 왼수지간이에요. 이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또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왼수지간이지만 폴란드하고 러시아도 또 왼수지간이에요. 이제 복잡한데. 그 동네가 좀 복잡한데 그런데 이 왼수 우크라이나 왼수보다 이건 또 우크라이나 사람 싫어할 텐데 러시아 왼수가 더 무서우니까 폴란드가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러우 전쟁은 큰 틀에서는 휴전의 흐름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꾸 대화가 헷갈리는 게 종전과 휴전은 달라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분단 체제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그러니까 정전하고 휴전은 같은 말이에요. 휴전보다 좀 더 제도적인 의미가 정전이에요. 휴전을 법적으로 좀 강화한 게 정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자,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정전은 이 휴전은 별거예요. 부부가 각방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막 싸워. 근데 이혼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집은 누가 가질 거야? 그죠. 재산. 애는 누가 키울 거야? 저 차 이번에 벤츠 뽑았는데 내 돈 더 많이 들어갔어? 머리끝 내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지죠. 자, 전쟁은 주로 뭐 때문에 싸워요? 땅 때문에 싸우죠. 종전, 완전히 그러니까 종전 협정을 다른 말로 평화협정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왜냐?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토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요. 남북이 영토에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전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재산 분할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기 위해선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 더 이상 전쟁의 소지가 없으면은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체결해야 돼요. 그럼 영토에 합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장악하고 있거든요. 5분의 1. 남한 면적이에요. 그럼 러시아는 이 상태에서 지금 푸틴은 말 잘 들어보면 평화협정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근데 내 땅은 이건 내 땅이야. 안 돌려줄 거야. 먹은 건 안 돌려주고.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여기서 평화협정, 종전협정 체결하면 땅 주는 거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휴전 얘기를 해요. 휴전은 러시아가 땅을 점령한 걸 인정한 게 아니고 실효 지배만 인정한 거예요. 근데 땅은 내 거야. 근데 푸틴은 여기서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영원히 내 땅이야.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말하는 용어랑 젤렌스키가 말하는 용어랑 트럼프가 용어가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은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고 싶어하고 젤렌스키는 휴전을 하고 싶어요. 왜? 5분의 1 땅 뺏기는데 도장 찍으면 젤렌스키는
정치생명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가만히 있겠어요? 아. 내 땅 뺏어갔는데 그래서 서로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를 볼 때는 푸틴은 평화협정, 종전협정, 젤렌스키는 휴전협정, 휴전 우선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말이 좀 빗나갔는데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 가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났어요. 네. 그 푸틴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요. 끝내는 거, 완전히 끝내는 거. 근데 젤렌스키 못 받아들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은 큰 흐름에서는 이제 휴전 쪽으로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1월 20일 집권했죠? 2월 28일 날 젤렌스키 워싱턴 불러다가 싸웠잖아요. 전세 생중계. 예. 그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에서 직접 3번을 만났어요. 직접 그 포로 교환, 그다음에 뭐 전차자 교환이니까 했어요.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요. 푸틴 트럼프. 네네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그다음에 유럽의 빅4,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다음에 EU, 나토 18일에 만났잖아요. 또 네네. 워싱턴에서. 이 흐름을 보면 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휴전 협상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안 끝나요. 우리가 6.25 때 3년 전장했는데 2년을 휴전 협상을 했어요. 2년 동안을 무려. 그리고 그 2년 동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어요. 왜냐? 휴전을 하면 마지막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땅이니까 고지전. 끝없이 서로.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휴전의 흐름으로 물길은 잡았어요. 시간은 걸려요. 전투는 격화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최대 공세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장에서는 우세하거든. 인구가 러시아가 1억 4천이 넘고 우크라이나는 4천이 좀 넘어. 4천만. 근데 지금 영토의 5분을 뺏겼으니까 여기도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도 빼야 되고. 거기도 빼야 되고 또 도망간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 3천만이 좀 넘어. 1억 4천과 3,200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러시아가 우세해요. 예. 근데 전선은 뚫지를 못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에서 전선이 지금 밀고 밀리는데 러시아가 우세해요. 근데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8월 15일 알래스카 푸틴 트럼프 이후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의 공세를 취해요. 드론과 미사일 공격. 7일과 8일 사이에 러우 전쟁 개전 이후 최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대규모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전쟁 피로감을, 공포감을 확산시켜서 도장 찍게 하려고 국민들한테. 그 와중에. 키이우 수도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키이우 수도의 정부 청사까지도 이번에 처음으로 타격했어요. 그동안 안 건드렸거든. 있는데도 왜 안 건드렸느냐. 이걸 건드리면 우크라이나도 건드리니까 모스크바를. 본토. 그러니까 서로 선을.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사는 집은 안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사는 집 때리면 우크라이나도 모스크바 푸틴 사는 집 때리니까 이건 선을 지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청사도 때렸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이렇게 길게 있죠. 예. 그럼 여기 가까우니까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인 중요 거점들을 맨 뒤로 옮겼어요. 예. 그리고 폴란드하고 마지막 접경지역에 르비우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여기 상당 부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어떤 전쟁 프로그램 거점들 여기 있어요. 예. 여기도 때릴 거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드론이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폴란드를 넘죠. 살짝 넘을 수도 살짝 있고. 넘죠.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나토 전에도 정신 차려 확전될 수도 있어. 이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공격을 하다가 통제되지 않은 드론이 아마 일부가 소수가 폴란드로 넘어간 것 같다. 따라서 폴란드의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이 드론을 격추시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평가는 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넘어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나토까지 건드려서 푸틴이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폴란드를 공격했다가는 나토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나토 헌장은 집단 방위 체제인데 네. 나토 헌장에는 32개국이에요 지금. 1개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체가 대응한다. 이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를 건드리면 32개국이 떼거지로 공격할 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폴란드를 일부러 공격할까요? 위험하게? 그건 아니죠. 폴란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해사령물 K방산, 지금 FA50, 그다음에 K9, K2 전차까지 어마어마하게 사가고 있거든요. 예. 폴란드만 개입해도 러시아가 코피가 더 터져. 근데 전쟁을 확산시킨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도 못 잡아갖고 지금 코피 터지고 있는데 나토까지 끌어들인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마 이 통제되지 않은 말씀드렸는데 드론이 일부 간 것 같다. 이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국경을 넘은 건 처음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르비우나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이쪽을 타격하기 위해서 보낸 드론의 일부가 소수가 뭐 한두 대거나가 넘어갔고 레이더 잡혔으니까 폴란드 공군이 출격해서 격추시켰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개전 이후 최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고. 예. 또 하나의 러시아의 민낯은 뭐냐면 네. 러시아가 개전 이후 현재까지 잃은 기갑 장비가 예. 10,000에서 11,000대예요. 기갑은 뭐냐면 장갑차, 탱크, MBT를 예. 말하거든요. 그 숫자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몇 대인지. 예. 손실된 게 지금 영국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 4개 나라가 유럽의 빅4거든요. 네. 이 나라들이 쓰는 주력 탱크가 영국은 챌린저예요. 300대가 좀 넘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아니 영국은 200대가 좀 넘어요. 챌린저가. 300대 너무 많이 쳤네. 독일이 이때도 레오파드가 300대 좀 넘어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르클레르크라고 요게 한 400대 넘어요. 이태리가 아리에테라는데 숫자는 200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거 50대밖에 안 돼. 전차가 그거밖에 없다고요? 150대는 그럼요. 150대는 지금 다 개조 중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요. 11,000대잖아요.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장갑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어. 자, 이런 상태니까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야, 2% 써 그러니까 뭐 싫어 그랬다가 일기 때 지금은 그렇죠. 5% 써 그러니까 5%. 알았어. 5% 쓸게. 물론 2035년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유가 있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냉전 끝나고 나니까 막 샴페인 마시고 뭐 예, 포도 예. 포도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포도주하고 와인 같은 왔는데도. 거지. 치즈 먹고 하면서 이 1%밖에 안 써요 국방비를.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줄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 안 일어날 줄 알고. 그때는 이제 러시아를 봤잖아요. 그때는 지금 폴란드는 4%, 네, 3.8% 지금 내년에 4% 넘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군비 증가. 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쿼터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일부 뭐 러시아가 다음번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해요 지금? 코피 터졌는데. 독일이 GDP가 러시아 GDP의 2배예요. 독일만 해도. 독일이 3.5%. 5% 쓴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6.3% 쓰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일이 2배라고 그랬죠? 2배. 독일이 5% 쓰면 러시아 입장에서 10배, 10%가 되는 거고 네. 3.5%만 써도 7%가 되는 거예요. 독일 하나만도 거기다 라인마트부터 시작해서 하대회 독일은 전통적인 군사 기술 강국이거든요. 지금 막 찍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다 전쟁을 건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도 못 이겨서 코피 터지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을 개연성을 살짝 맛보려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나토한테 이거 딴지 건 건 아니다. 약간 맛보기였을 수 있고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였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훗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어쩔 수 없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이제 쓰기로 했는데 2035년까지.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10년에 걸쳐서 결국은 러시아 때문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공공이 되는 때문이죠. 거고. 예. 러시아가 없으면 그만큼도 안 쓸 건데 그러면은 그 기저에는 러시아가 나중에 힘을 비축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또 유럽을 넘볼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편히 살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북극곰이 옛날에 냉전 때는 북극곰이 무서웠거든. 그랬더니 냉전 끝나고 나니까 북극곰이 귀여워 보이는 거죠. 귀여워. 그러니까 야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도 연결하고 잘해보자. 친하게 지내죠. 근데 이번에 유럽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군비,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 체제에 돌입했어. 이건 못 막아요. 한 번 이렇게 가면 되돌릴 수 없다. EU는 러시아 인구의 5배, 10배의 GDP예요. 이 나라들이 군비 증강을 해봐요. 러시아 감당하겠어요? 아니 자꾸 러시아가 또 다른 전쟁 준비한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구는 5배고 GDP는 10배인데 이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여기랑 맞짱 뜨겠다고 게임을 하겠다고 한다고요? 우크라이나도 못 이겼는데? 폴란드만 해도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에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염려하시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 폴란드도 그렇고 뭐 GDP 5% 유럽 국가들 다 이제 늘리는 것까지는 K방산이 되게 수혜가 되는데 혹시나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까? 나중에 다시 또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이 망각의 동물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은 군비 증강 자체는 이제는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어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자 봐요. 러우 전쟁 터졌죠. 인도 파키스탄은 갑자기 터졌죠. 태국 캄보디아 터졌죠. 그렇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몇 번 터졌어요. 예. 중동은 언제나 전쟁 ING, 예. 후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불안정한 군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탄탄하죠. 이 친구들도 지금 국경 분쟁이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은요. 이번에 모디 갔지만 열병식은 안 갔잖아요. 네네. 상하협력기구만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왜? 경제적으로 국경 맞습니다. 분쟁이 있거든. 양안 지금 시진핑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봤지? 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잖아요. 군사력을.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그다음에 일본 군 당국이 그거 보고 이제 놀아야 되겠네 이러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뭐 저것들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왕서왕이 저 정도야? 그러면 이제 뭐 일본은요.
왕서방이란 말도 오랜만에 듣네요. 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비하는 말 아닙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 군비 증강 경쟁에 들어간 거는 돌릴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없어요. 왜냐?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거든. 또 이제 제 레퍼토리 말씀드리면